혹시 음악을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작곡을 배운 적이 없어서 미디를 할 줄 몰라서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나는 음악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미 음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AI가 이렇게 음악까지 만들어주는 시대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은 앞으로 가치가 있을까? AI가 만든 음악을 정말 내가 만든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음악을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AI 음악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악을 만들어 오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음악을 처음 시작하려는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한 음악에 대해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등록 기준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AI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하면 그때부터 내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처음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곡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코드를 알아야 하고, 멜로디를 만들어야 하고, 악기를 다뤄야 하고,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려면 DAW를 배워야 하고, 녹음도 해야 하고, 편곡도 해야 하고, 믹싱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먼저 잘해야 할 필요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머릿속에 어떤 음악이 있어도 그걸 실제 소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장벽이었다면,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그 생각을 훨씬 빠르게 소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 이런 가사가 있다, 이런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다. 예전에는 거기서부터 꽤 긴 공부와 제작 과정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아이디어를 하나의 음악적인 결과물까지 가져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전공자여야 한다, 화성학을 알아야 한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한다, 미디를 몇 년은 배워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적어도 음악을 시작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기존 음악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AI에 문장 몇 줄을 입력했는데 몇 분 만에 음악 하나가 나온다면 내가 몇 년 동안 배웠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누군가는 버튼 몇 번 누르고 작곡가라고 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음악은 도대체 누구의 음악일까? 저도 이 질문 때문에 AI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식은 AI에게 음악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사를 쓰고 코드를 만들고 멜로디와 탑라인을 만들고 제가 직접 데모 음원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데모를 바탕으로 수노를 활용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편곡이나 악기 구성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여러 결과 가운데 제 음악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고 다시 큐베이스로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악기나 신스, 이펙트를 추가하고 전체 음악을 다시 다듬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한 곡을 만들어 발매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챗GPT 역시 가사를 대신 써서 끝내거나 음악을 대신 만들어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정리하거나 AI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정리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AI를 사용한 뒤에도 왜 이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음악인의 전문성을 없애버리는 시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이 음악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는 몇 초 만에 수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무엇이 나다운지는 AI가 대신 결정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음악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작곡가처럼 곡 하나를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사를 써보세요. 멜로디를 흥얼거려보세요.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말로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그 생각이 실제 음악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여기에는 내가 직접 고치고 싶다. 멜로디는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악기를 직접 넣어보고 싶다. 큐베이스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하나씩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순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배운 다음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먼저 만들어 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I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창작일까요? 실제로 AI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협회의 판단 아니냐? 창작자가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그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또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성안을 만들고 가사를 수정하고 프롬프트를 계속 설계하고 AI 결과물을 수십 번 수정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기준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한 정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나만으로 창작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AI 결과물에 인간의 새로운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경우에는 그 인간의 창작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100번 입력했으니까 무조건 내 음악이다. AI를 한 번이라도 썼으니까 무조건 내 음악이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 과정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처음 적었던 가사, 코드와 악보, 처음 만든 데모, 미디 파일, 큐베이스 프로젝트 파일, 중간중간 저장했던 음원, AI에게 입력했던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AI에서 나온 결과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정한 최종 결과물, 이런 자료를 가능하면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봐 겁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창작의 발자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한 AI 음악 등록 기준에서도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창작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가장 최근 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 등록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이 그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했는지를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없이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한 음악을 등록할 때는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 어떤 영역에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창작을 했는지를 신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협회는 DAW 프로젝트 파일, 미디나 악보, 버전별 음원, 수정 이력, 작사 작곡 메모,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AI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 같은 자료를 확인 자료로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많은 우려를 보여줬던 그러면 결국 협회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도 분명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대신 특정 파일 하나가 있으면 합격, 없으면 불합격이라는 방식도 아니고 AI 판별 기술 하나만 가지고 창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식도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창작 과정 자료,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확인과 내부 심의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구조이고, 심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창작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이 없는데도 100% AI 생성물을 자신의 창작물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부당하게 받은 저작권료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 이내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협회에 작품을 등록하는 것과 법적으로 그 작품의 저작권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완전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 작곡, 편곡가 등의 지적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단체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부에 관리 사항을 등록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AI가 만든 음악도 이제 전부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던 단계에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보는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무서워하기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주는 것을 전부 내 음악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도구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첫 번째 문은 분명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내가 직접 창작했는지 책임있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저도 사실 AI가 음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기존의 음악을 만들어 오던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AI를 사용하면서도 내 음악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직 저 역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AI로 노래 하나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만 이야기하기보다 내 아이디어와 가사, 코드와 멜로디를 가지고 AI를 어떻게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수노에서 만든 결과물을 큐베이스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내가 만든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하는지, 그리고 실제 음원 제작과 발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면서 하나씩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도, 이미 음악을 하고 있지만 AI 시대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혼자 답을 찾으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허락됐던 시대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AI를 피하는 방법보다 AI를 사용하면서도 내 창작과 다른 사람의 창작을 존중하고 내 음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직접 만들어보고 실수하고 찾아보면서 그 과정을 이 채널에서 솔직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AI 음악 제작과 큐베이스를 이용한 실제 작업 과정, 음원 발매와 저작권까지 앞으로 같이 하나씩 알아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도구는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쓰인 날에
비추는 햇살은 그댈 다